개조한 흉기를 품고 이틀간 이재명 대표 미행했다. 이 습격 피의자 김모 씨 당적이 도대체 어디길래 저희가 준비한 1위 6위 수요일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인 척 다가갔던 이 60대 남성 갑자기 흉기로 이재명 대표 목 부위를 공격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새해 초부터 발생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경찰의 수사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이 왕관을 썼던 60대 남성,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김모 씨,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했습니까?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간 당원인가요? 지난달에 부산에 오셨던데 범행 계획하셨나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 바로 피의자 김모 씨입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음모론 설설설이 아닌 팩트 위주로 한번 이 사건 중심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최병무 의원님. 네. 오늘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흉기는 일반적인 자루칼, 자류흉기다, 등산용 칼을 개조한 거다. 일부에서 나무젓가락 아니냐라는 이른바 음모론이 나오니까 경찰도 이례적으로 팩트를 좀 바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경찰이 현재 수사 단계인데 사실은 저 수사 단계라는 거는 그 피의자가 얘기하는 거를 다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다 배척하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지금 이제 일부 누리꾼이나 아니면 일부 유튜버들 이런 데에서 이제 이렇게 넘겨짚고 저런 얘기를 한다든가 물론 의도적인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저런 것들을 봐가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보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걸 이렇다더라 약간 카더라식 보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확인해가면서 보도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좀 경찰이 확인이 됐다든가 아니면 확인이 안 됐으면 현재 확인해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가짜 뉴스를 좀 없애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안의 성격상 가짜 뉴스가 횡행하기 아주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못지않게 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진영 간 가짜뉴스 대결 비슷한 이런 양상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주장 중에 이건 주장입니다. 의견도 아니고 주장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고 자체를 가볍게 보는 쪽에서는 이거 나무젓가락이 범행 도구 아니냐. 그래서 일부 사진까지 유튜브에 포착한 사진도 있고. 반면 여기 보면 방송인 김어준 씨는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거 정육점철 아니냐. 이제 또 한번 부풀리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현 시점에서는 경찰 당국, 수사 당국 공식 발표를 믿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길이 17cm, 날길이 12.5cm 등의 등산용 칼을 개조해서 그러니까 범행에 쉽게 하기 위해서 개조했고 일반적인 자루칼이 아니다. 나무자루칼도 아니고 정접칼도 아니고 이 부분을 오늘 그래서 경찰이 좀 강조한 것 같거든요. 이런 이제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극 아닙니까? 엄청난 게 큰 사건인데 이럴 때 이 가짜뉴스가 판치면요 더 이제 큰 혼란이 옵니다. 제가 보기에 가짜뉴스가 보수 진영에도 있고 그다음에 진보 진영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나무젓가락 이거는 이제 보수 일부에서 강조하는 오히려 이제 축소하는 거죠. 근데 또 김어준 씨라든지 진보층의 일부에서는 횟집이나 정육점의 발골용 칼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또 과장하는 이런 게 양쪽 다 가짜뉴스는 이제 정말 건절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직접 이게 김어준 프로에 놓은 류삼영 이분이 총경이거든요. 부산에 출마하는데 현장에서 칼을 봤대요. 칼을 보니까 이제 고조선 시대에 무늬 있잖아요. 고조선 시대의 청동검 거기에 보면 이제 장식용 무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 날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칼도자 보다는 이제 칼 검자 있잖아요. 도로보다는 검이다. 이렇게 본인이 본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등산용 칼 이걸 이게 자료를 빼고 이제 개조한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는 경찰의 발표를 믿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칼자루를 제거하고 손잡이를 범행에
쉽게 하기 위해서 개조했다. 이게 경찰의 공식 발표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저희는 당연히 쫓아가야 되고 이런저런 얘기 글쎄요. 중심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흉기를 개조했다. 그러면서 며칠간 미행했다.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 바로 행적도 범행 전에 이 피의자 김모 씨 행적도 파악이 됐습니다. 동선들이 좀 수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정수 국장님. 네. 충남 아산에서 부산역을 갔다가 부산역에서 울산역도 가고 울산역에서 다시 부산역. 이 동선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충남 마산은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저기서 부동산 중개업하면 살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오전에 KTX를 타고 부산으로 왔다가 부산역에서 다시 KTX를 타고 울산역 갔다가 그리고 다시 KTX를 타고 부산역으로 와서 이제 가덕도로 이동하는 이런 경로를 밟고 있는데 왜 이제 울산역을 갔을까 하는 부분인 거죠. 결국 지금 이 피의자 김 씨의 동선은 범행 동기와 계획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도 저 부분을 좀 중요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를 방문하고 나서 그다음에 가기로 돼 있는 곳이 이제 평산마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곧바로 문 전 대통령 예방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그렇게 일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울산역, 그러니까 평산마을과 가장 가까운 이 KTX 기차역이 울산역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김 씨가 사전에 그 동선을 파악을 하고 울산역으로 가서 울산역에서 이제 평산마을까지 뭐 거리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등등 교통편을 알아보지 않았겠느냐, 아니면 또 실제로 차를 타고 평산마을을 갔다 온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경찰도 그 기차표 예매 내역이라든지 저런 상황이라면 저 부산에서 울산으로 가는 기차표도 미리 예매를 당일날 해놨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 부분이 예상대로 그런 사전 답사의 성격이 있다면 그야말로 철저한 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 국장 말씀 저기 잠깐만요. 지도 다시 지금 화면에 띄워주는 것처럼 범행 장소였던 부산, 이것보다 지금 경찰이 좀 더 추적해야 되는 건 울산역 인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살고 있는 평산마을이 있기 때문에 사전 답사 형식,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범행까지 계획했다는 것도 잘 들어봐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 동선으로 봤을 때는 이 피의자 김 씨가 울산역에서 내려서 그 시간이 좀 소요가 됐지 않습니까? 다시 부산역까지 돌아오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그러면 울산역에서 그냥 머물다가 울산역 자체를 답사를 하고 거기서 어떤 뭐 누구를 만나거나 특정한 장소를 갔다 온 건지, 아니면 울산역에서 내려서 택시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평산마을을 직접 갔다 왔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탐문조사라든지 또 그렇다면 부산에서 이제 울산으로 가는 기차표 같은 것들을 예매했을 가능성 등등도 있기 때문에 울산역 주변에 대한 탐문과 함께 그런 이 기차표 예매 내역 등등에 대한 조사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사건 당일의 동선도 동선이지만 사실 이 부분도 다 같이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저희가 짚어봤던 대로 박원석 의원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사건 당일을 어제 종이왕관, 푸른색의 종이왕관, 내가 이재명 이걸 들고 그리고 손팻말, 총선 200석 들고 지진차인 척 다가가서 이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데 20일 전쯤에도 이재명 대표 주변을 맴돌았다. 그러면 이제 부산 방문, 그리고 어제 오늘 있었던 그 울산,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면 총체적으로 어떻게 이 대표 주전을 사전 답사하고 맴돌았는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이제 수사 과정 중에 있으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는 추후에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저분이 근래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동선에 자주 출연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했던 것으로 여러 목격담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 상당히 계획된, 사전에 준비된 범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흉기도 미리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준비했고 또 흉기도 일부 개조해가지고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가는 동선들마다 쫓아다니면서 말하자면 이제 기회를 봤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당일날 행적도 아까 소 국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얼핏 보기엔 좀 의아합니다. 결국에 이제 부산 가덕도 일정에 따라갈 거였는데 그 사이에 울산역에 갔다 온 게 평산마을 방문을 의식해서 사전 답사한 것이라면
이건 좀 뭐 범죄의 고의성이나 계획성을 더 더해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어쨌든 상당한 때 증오에 기반한 범죄로 보이는데 구체적 동기, 이분이 이제 신원도 특정됐고 또 본인이 살해 의사가 있었다라는 것도 진술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동기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뭐 정치인을 상대로든 누구를 상대로든 그러게요. 이런 증오에 기반한 이 범죄가 자꾸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브리핑을 통해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이렇게 과거 주변을 맴돌았던 주장과 더불어서 범행 당일에 동선들이 좀 울산, 부산 찍은 좀 수상한 것, 그리고 등산용 흉기, 등산용 칼을 개조해서 이 대표에게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는 여러 흔적들이 뒤늦게 그리고 새롭게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 피의자 김모 씨 좀 더 누군지 어떤 인물인지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퇴직한 전직 공무원입니다. 이웃 주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인사 잘 안 하잖아요. 그랬는데 면에서 먼저 인사하고 나도 보면 인사하고 항상 양복 입잖아. 그래서 무슨 일 하냐 하니까 부동산 한다고 그냥 사모님은 찾아봤죠. 아들도 있고 아들의 손주지 같이 살았어.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안 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김모 씨 주변인들은 김모 씨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열성 지지자인 나에게 대통령 욕을 자주 해서 사이가 벌어졌다. 정치 유튜브 보는 모습들을 자주 보였다. 또 한 명. 보수 쪽 성향이 강했다가 10년 전쯤에 민주당 성향으로 변경했다. 조용한 사람인데 술 마시면 민주당 욕을 해도 올랐다. 근데 이제 대체적인 얘기들은 뭐 각기 다른 판단들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비교적 조용했고 뭐 튀는 성격도 아니었다라는 증언들은 오늘 이웃 주민들에게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제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다 뭐 이런 그 진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사실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 성향을 외부로 드러내거나 예. 뭐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뭐 증오 같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거나 뭐 그런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아마 조용히 그 자기 나름대로의 뭐 어떤 세계에 좀 빠져 있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자꾸 그 뭐 정치 성향의 유튜브 자주 봤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정치 성향의 유튜브라는 게 뭐 다양하지만 뭐 그 중에는 이제 이른바 확증 편향을 좀 더 강화시키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이제 심취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제 그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싫어한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화시켜주는 그런 류의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그 어떤 편향성이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본인이 이제 증오심을 훨씬 더 키워오다가 이런 범행까지 이른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그 지금 현재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뭐 증오에 기반한 범죄다 우리가 이렇게 그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 결과는 경찰의 그 조사 내용을 좀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어떤 주변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어떤 그 확증 편향성을 계속 강화시켜 오다가 범죄에 이르게 된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은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단언할 수는 없어요. 최병무 의원 말씀대로.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정치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일반화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 혐오 혹은 뭐 양극단으로 갈려진 유튜브를 보면서 뭔가 본인에 대한 범행의 정당성을 높였을 수 있다. 이 부분을 경찰이 들여다봐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관측을 이제 저희들로서는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사실 이제 음모론 SNS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추긴 경향들이 좀 여러 있기 때문에 어제 이송되는 모습까지 잠깐 화면을 봤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경찰이 좀 더 주변인 조사를 하면서 오늘 이 피의자 김모 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도 좀 더 들여다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소정석 국장님. 네. 지금 오늘 경찰이 강제수에 착수한 저 해당 공인중개사 이 김모 씨가 운영했던 저 부동산인데 뭐 저 안에서 일부 뭐 흉기가 발견됐다 다수 발견됐다는 보도는 경찰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어요. 오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일부 보도가 저 사무실에 흉기가 많고 다수의 여러 칼들이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 무근으로 알려졌고 월세가 밀렸다는 얘기까지 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 지역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살고 있어서 제가 아까 전화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제가 물어본 사람은 이제 거기 토박이인데 이 피의자 김 씨는 거기 살고 있으면서 부동산을 하는 건 맞지만 거기 토박이가 아니다. 그래서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 김 씨가 거기서 주로 원룸 매매라든지 뭐 상가 매매 이런 걸로 해서 부동산을 했는데 예. 뭐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우리 경기가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뭐 부동산 매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월세가 밀리는 상황이 반복이 됐고 월세를 한 50만 원 정도 내고 지금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7개월간 밀렸다고 하니까 반년 넘게 임대료 이런 걸 못 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도 한 35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지금 건물주한테 세를 얻기 전에 그 전 건물주한테 또 밀린 금액이 한 뭐 160만 원 정도 있다고 하니까 예. 여기 합하면 한 510만 원 이상 이렇게 이제 세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쪼달리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정신적으로도 좀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좀 범행에 또 한 겹쳐서 범행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사실 화면을 잠깐 다시 비춰주실까요? 피의자 김모 씨가 뭐 정치 유튜브를 많이 봤다든지 혹은 대통령 욕이든 민주당 욕이들 많이 했다는 건 주변 지인들의 증언일 뿐이고 경찰이 앞으로 수사에 집중해야 될 건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런 범행을 했느냐 이 부분일 겁니다. 범행 동기.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가 오늘 저희 채널의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이수정 교수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정치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지지를 했던 사람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지난번에 송영길 전 대표를 테러했던 분도 사실은 상당 부분 과거에는 지지를 했던 전력을 갖고 있잖아요. 예. 정치색이 완전히 다른 사람보다는 비슷하다가 무엇인가 불만이 생겨서 이런 이제 테러로 이어지는 일종의 편집증적인 사고의 진행 중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물론 뭐 당원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누구에 대해서 막 너무 뭐 이렇게 애증 같은 걸 느끼게 되면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벌인 범죄다. 조현병이나 이런 정신병 환자들이 저지르는 무차별 테러하고는 지금 양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어제 짚어본 것과 같이 피의자 김모 씨,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는 경찰에 붙잡힌 이후에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진술을 거부하다가 이후부터 내가 살해 의도가 있었다. 이재명 대표 죽이려 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왜가 빠졌거든요. 왜? 박원석 의원님, 네. 이수정 교수의 분석, 물론 뭐 좀 신중하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만 이게 예전처럼 뭐 정신병 환자, 조현병 환자의 무차별 테러가 아니라 애증관계 혹은 이재명 대표의 좀 친밀감이 있다가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범죄 심리 분석도 좀 내놨거든요. 어쨌든 범죄 심리 전문가로서의 추정인데요. 실질적 동기는 어쨌든 경찰 수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분이 외견상 보면 퇴직한 공무원이고 이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냥 평범하게 사는 분인데 정치에 조금 과몰입한 상태였던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굴 죽일 만큼의 저런 증오를 왜 갖게 됐는지, 왜 저런 그 계획적인 그리고 고의적인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좀 더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저분이 이제 당적을 가지고 있는 당원이다. 이제 이런 추정도 있고 과거에 여러 당을 거쳐서 즉 보수 정당에도 당적을 갖고 있다가 또 민주당으로 옮겨와서 당적을 옮긴 분이다. 뭐 이런 추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수정 아까 교수께서는 일종의 이제 지지자였다가 그 편집증적인 어떤 이 범행 동기를 가지고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추정도 있는데 그와는 달리 정치적 반대자로서 어떤 이 증오나 혐오에 기반한 범죄일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다 추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섣부른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정확한 범행 동기는 결국에 경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제 검찰이 당적과 관련된 강제 수사에 착수를 경찰이 해서 양 당으로부터 이 당원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좀 분석해 보면 조금 더 범행 동기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정 얘기 잠시 뒤에 또 만나볼 텐데 서정욱 변호사님, 법적인 걸 짧게라도 살펴보면 일단 오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고 앞서 보시는 것처럼 피의자 김모 씨의 집과 사무실을 다 강제수 압수수색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본인은 일단 외에는 빠졌지만 죽이려고 했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과거 피습 사건의 처벌 사례에 비교하면 저희가 어떻게 좀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예. 살인 미수는 이제 무죄가 나오고 상해죄로 처벌됐는데 문제는 이제 법정 최고형에 가깝게 10년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제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질에 따라서 이제 그 상해라도 최고형 때리면 이제 10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의 리프트 대사 이때는 이제 그 살인 미수가 됐는데 12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저는 제가 보기에 12년보다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양형 기준표를 보니까 살인 미수가 이제 10에서 15예요. 10에서 15년. 그런데 문제는 계속 양형 기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2009년부터 매년 약간씩 상향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12년보다 약간 더 저는 올라가고 아마 이제 그 반성 여부가 상당히 미지수인데 예. 현재로서는 이게 본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보면 계획적인 범죄고 그다음에 이 피해자가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 정치 테러고 그다음에 이 반성 여부가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보면 제가 보기에 한 13에서 1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이따가 만나볼 텐데 조금 전에 민주당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원래 애초에는 이재명 대표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지금 일반 병실로 옮겨 회복 중이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이어지는 주제에서 한 번 더 하나하나 덧붙여 보겠습니다. 아까 이수정 교수 범죄심리 전문가는 애증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물론 경찰이 다 압수수색 포함해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여러 분석들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